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시를 책임지는 입시살롱 허태우 부스터 김성중 부스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수능 원서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 원서를 지원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두 번 여러분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 절차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김성준 부스터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능 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날짜를 놓치거나 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사실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날짜를 놓치거나 이런 일은 없는데, 재수를 하고 있으나 혹은 삼수를 하고 있으나 뭐 재수 종합반 다니지 않는다거나 혹은 뭐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일단 놓치지 맙시다. 그게 이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과목을 넣냐 빼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목을 더 넣을까 말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제2외국어고,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혹은 내가 수포자다 그럼 수학을 빼도 되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수능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자, 먼저 제2외국어를 넣을 것이냐, 이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제2외국어를 신청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만 있는 학교에 배정이 된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수능 환경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2외국어를 신청을 해서 조금 그래도 공부에 좀 관심 있는 아이들이랑만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2외국어를 넣으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차피 복불복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간단한 계산인데, 그럼 제2외국어를 넣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민감한 애들 아니에요? 좀 더 예민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을 경우에, 만약에 나와 결코 결이 같지 않은 아이가 내 옆에 앉아있을 경우에는 그냥 옆에서 자주느니만 못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애들이 코를 골지 않는 한 나를 방해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진짜 ABCD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할 거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시내버스 그림 나오고 시내버스에 402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다음 중 이 버스의 번호는, 이런 거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랍어 문제.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 읽을 수 있고 알파벳 정도 공부하고 한다. 요 정도까지 할 거면 쓰고, 진짜 아예 안 할 거다. 나는 그냥 시험 환경이 중요해서 쓰는 거다. 이럴 경우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을 빼는 거. 국, 영, 수, 사탐 가운데 과목을 뺄 수도 있죠.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많이 빼긴 하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을 빼고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래서 예체능은 어차피 안 들어갈 건데 시험 볼 필요가 있냐?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체능은 수학을 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예체능이 아닌데 그냥 수포자야. 나는 어차피 정시로 답이 없어. 그래서 나는 뭐 수능 최저를 맞출 것도 3합으로 맞추거나 2합으로만 맞출 거야. 이런 경우에는 수학을 빼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수학 빼시면 안 돼요. 이게 수학 필수 응시가 기준인 학교들도 있어요. 수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이게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에 9등급이 나오더라도 다 찍고 자더라도 수학 신청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예체능은 빼도 돼요. 예체능이 아닌데 내가 수능 최저만 가지고 수시를 원서 접수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수능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 빼시면 안 됩니다.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수학은 빼지 말자.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할 때는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래서 제가 항상 매년 학생들 지도할 때마다 주의하는 게 뭐냐면, 주의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해요. 날짜. 여러분 날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9월 보통 둘째 주인데, 이제 예를 들면 뭐 9월 9일부터 12일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모든 대학이 그 기간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다 라고 하면 그 안에서 11일까지만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도 있고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와 더불어 동일하게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원서 접수 시간이 12일 오후 5시까지인지 아니면 오후 6시까지인지 아니면 12일 당일 오전 12시까지인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심지어 대학 안에서 전형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실수가 일어나고요. 특히 이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가 아시죠? 다들 눈치 게임 하는 거. 다들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지원해야 될 학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그 대학에 어떻게든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학과들을 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경쟁률이 낮은가 높은가. 근데 이걸 확인하다가 정말 큰일이 많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가 있죠? 사이트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UA에서도 하지만 Apply for You 이렇게 약간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사이트 자체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제도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학교 날짜도 중요하고 사이트도 두 개고 결제도 두 번 해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눈치를 봤다 놓칠 수 있어요. 서버 다운도 가능합니다. 학교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갑자기 이 카드에 결제 한도가 넘어가 있는 상황도 있고 이 카드가 평소에 자주 쓰던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기한이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워낙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기한이 있으면 그날 2시까지는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경쟁률도 마찬가지인데 대다수의 학교에서 그 원서 접수일 마지막 날 오후 1시 아니면 1시 반에 경쟁률을 발표를 해줘요. 지금까지 경쟁률을 발표를 해줍니다. 딱 거기까지 보고 넣으면 돼요. 1시 아니면 1시 반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경쟁률 보고 만약에 보고 싶으면 꼭 보고 싶으면 그러면 그때 보고 넣어야 한다. 이걸 뭐 4시까지 기다린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머님하고 학생하고 서로 이제 A 대학을 넣기로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마지막 날에 그냥 이제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 대학을 지원을 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지원을 안 했던 거죠. 알고 보니까 학생은 당연히 어머님이 지원을 하실 줄 알았고 어머님은 당연히 학생에게 카드를 줬으니까 학생이 결제를 할 걸로 알았던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험생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원서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직접 결제가 확실하게 되는 카드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마지막 날까지 뭐 경쟁률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날 정령 지원을 원하신다면 끝나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앞에 방금 그 김성준 부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시, 6시에 끝나면 적어도 한 2시 이전에는 여러분이 꼭 결제를 하시고요. 그 이전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꼭 확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결제까지 다 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몇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제를 하기에 앞서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장바구니 담아놓거든요. 그 원서들을 하나하나 장바구니 담아놓는데 맞아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이 시험 일정이 언젠지도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언제 본다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내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넣었다고 하더라도 장바구니 넣으면은 그 장바구니 안에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다시 크로스 체크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일자, 같은 시간에 시험이 겹쳐 있는가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논술끼리는 사실 크로스 체크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학종, 교과랑 같이 쓰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6개 가운데. 근데 이제 교과나 학종은 면접 일자가 그 장바구니에 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장바구니 상태에서도 시간을 확인이 가능한데 교과나 학종은 그 장바구니 상태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일정 시간을 사실은 이 논술이랑 같이 검증을 해놔야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 사실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재작년도 그렇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면접 일자가 계속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면접 일자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면접 일자가 혹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 그때는 문제였는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는 안 될 텐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체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미리 다 해놔야지 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서버 다운은 진짜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특히 경쟁률이 좀 높은 학교들 있잖아요. 학종 경쟁률도 30대까지 나오고 논술 경쟁률은 한양대는 뭐 180대 1도 나갔죠. 뭐 경희대 뭐 의예과 한의예과는 뭐 240대 1도 나오죠. 서버 다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모든 과정을 교차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시 지원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다 해놓고 저는 그 다음 단계까지 꼭 추천드립니다. 결제가 다 끝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수험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과정이 끝나면 수험표까지 출력해 놓으라고 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다 마감됐다. 혹은 수험표 출력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주의사항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볼 거다 여기까지 출력을 해줘야 한다. 여기까지 고민을 하고 지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실제로 이 서버가요. 꼭 마감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동시에 경쟁률을 확인해 보는 그 경우가 생기면 이 서버가 생각보다 자주 다운됩니다.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도 발생할 수가 있냐면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내가 모르고 결제를 눌렀는데 뭔가 애매하게 창이 넘어간 거야. 그래서 결제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카드 승인이 안 나 있는데 그걸 불행히도 그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된 사안에서도 결국에는 그게 결제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게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다 확인하시고 정말 주의사항이나 아니면 수험표까지 여러분들 다 출력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뭐 1, 2년 뭐 강사 생활 하는 거 아닌데 진짜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댓글을 통해서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